고요한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비추는 가운데 한서연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대경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차림새는 평범했다. 무채색의 재킷에 단정한 스커트,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단정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인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5년째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항상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대경 건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 정직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본질을 꿰뚫는 디자인. 나는 이 안에서 나의 오랜 친구이자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건축가였던 구 한태석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 설계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활기 넘치는 소음이 그녀를 방했다. 팀원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종종 서연의 책상 너머 팀장인 이민준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이민준은 대경건설 창립자의 조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실제 실무 능력은 서연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 서연은 그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면서도 그의 허술한 지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몰래 해결하는 역할을 도맡아왔다. 한서연 씨,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위대한 건축가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한 영혼까지 물려받았으니까요. 한서연 씨, 그쪽 보고서는 아직이에요. 오늘 오전까지 넘겨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계적인 거장에게, 아버지의 친구에게, 그녀의 능력을,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굴욕을 한순간에 씻어내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탈리아제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 한껏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함께 서연을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베르티니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네, 팀장님 방금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직 한서연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는다는 조건 해서만 대경 건설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완성된 보고서를 그의 책상에 가져다 놓았다. 그 말을 끝으로 연결은 끊겼다. 이탈리아 쪽 파트너사와의 협의 내용과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안전성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베르티니의 말은 이민준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사망 선고였다. 이 사회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듯 만장일치로 이민준의 직위 해제를 결의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한서연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준은 서연의 보고서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펜을 들어 대충 훑어보는 척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그는 보고서의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앞다투어 축하와 아부를 건넸다.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응대했다. 이 정도면 되겠군.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해요. 이런 간단한 일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가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구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회의실 반대편 끝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따뜻함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한 CEO의 냉철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서연의 보고서를 직접 수정하고 완성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서연은 그런 불합리함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다. 하지만 이 싸움의 무대 자체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저 남자, 강구진이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감사팀도 베르티니의 증언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할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펼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경 건설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대형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었다. 서연은 이미 지난밤을 새워 수십 개의 시안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설계 방향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들고 거침없이 도면 위를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집중적이었다.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시선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승리의 기쁨 뒤로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과연 이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신을 속인 거짓말쟁이 남편 아니면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 몇몇이 민준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다. 그들은 서연을 힐끔거리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기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팀장님이 한서연 씨한테 또 뭐라고 하셨나 봐. 맨날 갈구는 것 같던데. 그러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고집이 세서 팀장님 마음에 안 드나 봐. 회사 생활은 요령인데 말이야. 저렇게 묵묵히 일만 하면 누가 알아주나. 승진은커녕 늘 제자리 걸음이지. 이민준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이 모든 상황을 한서연과 강구진에 대한 맹렬한 증오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방이나 음해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었다. 서연은 그들의 말을 모르는 척 묵묵히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 그녀의 도시락은 언제나 정갈하고 영양가 높게 차려져 있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직접 준비해 준 것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왔다. 한서연과 마르코 베르티니가 다음 주 서연의 아버지인 구 한태석 건축가가 설계했던 오래된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베르티니가 자신의 오랜 친구를 기리고 서연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특별히 제안한 일정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구진은 이름난 금융계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연은 그가 항상 바쁘고 힘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은 매일 아침 서연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그녀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회사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에게 우진은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잊게 만드는 안식처였다.
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무대였다. 아버지의 유산, 존경하는 스승, 그리고 자신의 명예, 한서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장소에서 박살내 버릴 수 있는 기회. 오후가 되자 민준은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턱짓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는 수년간 대경 건설에 기생하며 쌓아온 자신의 어두운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술관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미끼로 위험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계획을 제안했다. 한서연 씨, 이 부분은 말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지. 좀 더 창의적이고 고객의 이목을 끌 만한 디자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그린 건 5년 전이나 다름없어. 미술관 중앙홀 천장에 있는 오래된 샹들리에 알지. 안전 케이블 하나만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줘. 추락 사고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돼. 아니, 다쳐도 상관없나. 그냥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공포의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단순히 서연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한편 서연은 다가올 현장 방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그 미술관은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수없이 드나들었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런 곳을 세계적인 거장과 함께 다시 방문하게 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팀장님, 복합단지의 핵심은 실용성과 기능성입니다. 제가 제안한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에 치중하기보다 이용자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주말 내내 아버지의 낡은 설계 도면과 노트를 다시 꺼내 읽으며 베르티니에게 설명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모습은 열정 넘치는 학생과도 같았다. 우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만 한서연 씨는 왜 항상 그렇게 논리적인 척을 합니까? 회사에서는 당신의 논리보다 팀장의 지시가 우선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디자인을 전면 수정해요. 아니, 내가 직접 지시할 테니 당신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진 씨, 이것 좀 봐요. 아버지가 이 미술관을 설계할 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계산해서 시간대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셨대요. 정말 천재적이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의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다. 그는 서연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준의 부당함을 꼬집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의 감정적인 싸움이 프로젝트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당신처럼.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지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이민준이라는 인간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최지훈을 통해 민준의 모든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민준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순종이 자신의 권위에 굴복한 결과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지시대로 디자인을 수정하는 척하면서도 원래 설계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약속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베르티니와 함께 미술관으로 향했다. 우진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근 끝에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민준이 지시한 대로 수정한 디자인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 결함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원래의 설계안이 얼마나 완벽하고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한밤중에 남편에게 보냈다. 그녀는 남편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야근해서 좀 피곤하네. 그래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라고만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고민에 함께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술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서연은 베르티니에게 아버지의 설계 철학에 대해, 공간 곳곳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베르티니는 그녀의 설명에 감탄하며 자신의 친구였던 한태석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건축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깊이 교감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 우진은 그녀의 짧은 메시지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들이 미술관의 중앙홀에 들어섰을 때였다. 홀의 높은 천장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서연이 어릴 적 아버지는 저 샹들리에를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의 눈물이라고 불렀었다. 그 시각 강구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연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컴퓨터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은 단순한 금융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적인 IT 및 건설 투자 그룹인 카이로스 그룹의 젊은 CEO, 간구진이었다. 이 샹들리에가 이 공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이 샹들리에를 통해 쏟아지는 빛이 마치 대경 건설은 그의 수많은 투자처 중 하나일 뿐이었고 그는 대경 건설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며 경영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대경 건설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감을 존중하며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이 막 설명을 이어가려는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보낸 설계안을 열어본 우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독창성과 치밀함, 그리고 그녀가 덧붙인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그 가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동시에 그녀가 보낸 짧은 메시지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의 사무실. 최지훈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이민준, 대경 건설 창립자의 조카, 회장님. 이민준이 움직였습니다. 미술관 하청업체 책임자와 접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미술관 중앙홀에 샹들리에 안전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덮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곧이어 그의 비서인 최지훈에게 보낼 이메일이 작성되었다. 우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수신 최지훈 실장. 제목 대경 건설건. 내일부로 대경 건설에 대한 적대적 M&A 절차를 개시한다. 목표는 이사회 장악,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당장 미술관 내 안전팀에 연락해서 중앙홀을 통제하고 모든 인원을 대피시켜 그리고 나는 지금 바로 출발하지. 우진의 눈빛은 서연이 보았던 다정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냉철하고 강력한 CEO의 눈빛이었다. 그는 서연이 당한 불합리한 일을 직접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대경건설은 이제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아내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줄 전장이 되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제발 늦지 않아야만 했다. 다음 날 대경건설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이 제출한 보고서가 팀장의 손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이탈리아 건설사와의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측의 대표인 마르코 베르티니는 이민준 팀장의 수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서연의 원래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미술관 중앙홀 오후에 열린 화상회의에서 그 갈등은 마침내 폭발했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샹들리에에서 끼익 하는 아주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샹들리에를 지탱하고 있던 여러 개의 케이블 중 하나가 아주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마르코 베르티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의 그것보다 더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건축계의 거장이었다. 위험해요. 피해요. 미스터리. 당신이 보내온 수정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실망스럽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베르티니를 밀쳤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케이블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들의 머리 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베르티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장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변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쏟아지는 크리스털 파편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베르티니 씨, 그건 단순히 설계 미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감각을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나는 미학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조적 안정성과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누군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바닥을 함께 구르는 감각이 느껴졌다. 베르티니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쾅!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샹들리에가 떨어지며 대리석 바닥을 박살내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당신의 수정안은 불필요한 장식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가중시키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익숙한 체양, 그리고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심장 소리.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툰 영어로 변명했다. 그의 옆에 앉은 팀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구진이었다. 베르티니는 그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화면을 조작해 서연이 처음 제출했던 원본 설계도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와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직전 그녀를 구해낸 것이었다. 그의 팔과 등에는 날카로운 크리스털 파편들이 박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가 무사한지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중앙 광장에 동선 설계,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인간의 움직임과 빛의 흐름만을 고려한 이 담백하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 아주 인상 깊었소.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너머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이 디테일은 내게 아주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태석이었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회사원 남편이 어떻게 이 위험한 장소에 이토록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충격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태석.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유능한 건축가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세계적인 거장과 친구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부서진 크리스털 조각과 먼지,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듯 단단히 감싸 안고 있는 강구진의 품 안에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그녀의 상태만을 살피고 있었다. 그 친구도 당신처럼 화려함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는 건축가였지. 그의 설계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소. 이 설계 안에서 나는 그의 지문과도 같은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가 이 프로젝트의 자문이라도 맡고 있습니까?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베르티니의 질문에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는 베르티니의 말에서 서연의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었다. 민준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서연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회사원 남편이 어떻게 이 위험한 장소에 이토록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충격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 그건 한서연 씨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축가의 스타일을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마추어의 오마주는 자칫 흉내 내기에 그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술관 입구와 비상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특수요원들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미스터 리, 우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다정하고 불안해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한 기둥 뒤로 옮긴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차갑고 단호해졌다. 베르티니가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웠다. 최 실장, 나는 오직 당신 팀의 한서연 씨가 제시했던 원래의 설계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실무 협의는 그녀와 직접 진행하고 싶군요. 네. 회장님, 그 말을 끝으로 베르티니는 일방적으로 화상 연결을 끊어버렸다. 최지훈이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민준과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주변 경계 확보했습니다. 마르코 베르티니 씨는 안전한 곳으로 모셨고 응급팀이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서연을 호출했다. 이민준은 한서연 씨,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동쪽 출구에서 도주하려던 것을 방금 체포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다. 그들은 또다시 민준이 서연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좋아, 이 건물 전체를 폐쇄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해. 그리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하도록. 서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이 서연에게 소리쳤다. 우진은 짧고 명료한 명령들을 쏟아냈다. 그의 지시에 검은 정장의 요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회장님, 최지우는 분명히 우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저 남자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그녀의 남편, 강구진이었다. 대체 베르티니 씨에게 뭐라고 떠든 겁니까? 왜 내 수정안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죠? 당신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고민 대신 그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의도만 가득했다. 잠시 후 최지훈이 이민준을 우진의 앞으로 끌고 왔다. 민준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팀장님, 저는 베르티니 씨와 따로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지시대로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입 닥쳐. 누가 지금 당신에게 변명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이 베르티니 씨에게 몰래 뭔가를 흘렸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만 공격하고 당신을 찾았겠어? 그는 우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했다. 우진은 그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억지를 부렸다. 서연은 그의 모함에 억울함을 느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럴 것을 예상했다. 내 목숨은 내가 아니라 법이 결정할 거다. 팀장님, 베르티니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제 원래 설계안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이 문제를 그는 최지훈에게 턱짓했다. 뭐 네가 해결해. 웃기지도 않는 소리.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에 넘겨. 살인 미수,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서 네가 저지른 죄값을 평생에 걸쳐 치르게 만들어. 민준에게는 서연의 그 태도가 더욱 거슬렸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의 유일한 활력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민준은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이번 프로젝트, 이제 당신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겠어요. 당장 내일부터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다른 잡무나 처리하도록 해.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거대한 홀에는 부서진 샹들리에의 잔하에와 침묵, 그리고 두 사람만이 남았다. 아들의 난린이 가라앉자 부서진 현실의 조각들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된. 그녀에게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진 프로젝트였다. 우진이 마침내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깊은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하는 남자의 고뇌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그제야 짙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그녀를 깎아내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부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일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분함을 되찾았다. 서연아,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가 다가오려 하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자신을 속여온 거대한 존재를 마주한 경계와 혼란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민준의 방을 나왔다. 그녀의 뒤로 민준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그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를 거짓말로 감싸온 남자. 저렇게 일만 할 줄 아는 멍청이. 자기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하며 그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팀원들은 서연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몇몇은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민준의 눈치를 보며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서연에게 또 다른 종류의 무게로 다가왔다. 누구야? 당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모니터에는 그녀가 밤새 작업했던,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설계도가 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 베르티니의 인정. 그 모든 영광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배신감과 깊은 무력감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에서 추방당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비춰주지 못했다. 늘 따뜻하고 아늑했던 집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다녀왔어. 여보. 그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느냐는 그녀의 무너진 세상 속에서 던지는 절박한 절규였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우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가 가득했다. 미술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한서연과 강우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우진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대경 건설로 출근했고 밤에는 집이 아닌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우진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묵묵히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민준이라는 악몽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온전한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왔어.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대경건설 본사 대외의실에서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카이로스 그룹의 완전한 경영권 인수와 이민준 전 팀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기며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차마 오늘 회사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일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이 남자에게까지 회사의 더러운 진흙탕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강우진은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하고 강력한 군주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한서연 역시 이사회의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피해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연은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우진은 그녀의 그늘진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최지훈이 단상에 올라 이민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서연이 잠든 사이 그는 카이로스 그룹의 CEO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비서이자 법무팀장인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민준 전 팀장은 업무상 배임, 횡령, 기밀 유출 혐의 외에 미술관 안전 설비 조작을 통한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최 실장,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겠네. 내일부로 기술감사팀 파견 계획, 즉시 실행하게.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이민준이 하청업체 책임자와 은밀히 만나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이민준의 범죄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따라서 저희 카이로스 그룹 법무팀은 이민준 전 팀장에 대해 그룹 차원의 징계와는 별개로 즉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서 또 다른 절망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창고 구석으로 자리가 옮겨졌다. 그녀의 임무는 지난 10년간의 설계 자료들을 정리하는 무의미하고 모욕적인 일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했다. 최지훈의 발표가 끝나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준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살인까지 시도할 만큼 악랄한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민준에 대한 영구 제명과 그룹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나고 우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이 아닌 한적한 레스토랑의 룸에서 마주 앉았다. 우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무거웠다. 이것으로 대경건설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사들이 굳은 얼굴로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최지훈 역시 우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리를 떴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또다시 강구진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진 공간. 이제 그들은 서로를 마주 봐야만 했다. 내가 당신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게 있어. 우진은 의장석에서 일어나 서연이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로 천천히 걸어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얽힌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끝났어. 서연아, 내 진짜 직업은 당신이 알고 있는 금융회사원이 아니야. 나는 카이로스 그룹의 대표, 강구진이야. 우진이 그녀의 앞에 서서 나직이 말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카이로스 그룹, 이름만 대면 전 세계가 아는 거대 투자그룹, 그리고 대경건설은 얼마 전부터 카이로스 그룹의 적대적 M&A 대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거나 당신의 재능을 가로막지 못할 거야. 그리고
대경건설은 이제 곧 카이로스 그룹의 자회사가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말이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서연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불신, 그리고 뒤이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래서 이제 만족해요. 거짓말이지 여보. 재미없어. 그런 농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농담 아니야. 서연아,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통제 아래 두었으니 이제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그의 진지한 눈빛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평범한 남편은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는 모두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말인가. 서연아, 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당신은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내 삶을 당신의 거대한 계획 속에 멋대로 집어넣었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이기고 싶었어. 당신의 거대한 권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원망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대경건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민준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훔쳐가는지 전부 다 알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야. 우진은 그녀의 아픈 절규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그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음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만당했다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미안해.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당신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연극 같은 거였어. 평범한 서민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유희였냐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아니야, 서연아.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우진이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뿌리쳤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샹들리에 파편을 막아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어. 내가 내 정체를 숨긴 건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모든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신뢰라는 이름의 폐허 위에서 과연 그들은 다시 사랑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두 사람이 내쉬는 숨결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구진은 아내의 아픈 절규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당신이 카이로스 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꼬리표 없이 오직 당신 자신의 능력,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세상에 인정받기를 바랐어. 당신의 자존심과 꿈을 내 그림자가 가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당신을 속였어. 그의 설명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상처받은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변명 대신 인정하는 것을 선택했다. 지켜줘. 당신이 나를 지켜줬다고 나는 매일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어. 당신이 내 옆에서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싸주는 도시락 하나에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나를 지켜보고 있던 당신의 동정이었다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작은 건축 포럼에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당신의 모습을. 그때 당신 눈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 그 자체였지. 나는 그런 당신에게 반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와 마주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저 상처 입은 눈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가줘. 오늘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카이로스 그룹의 회장 강구진의 주변에는 언제나 내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 진정한 내 모습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결심했어. 이 여자만큼은 내 배경이라는 색안경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사랑하고 싶다고. 평범한 회사원 강구진이라는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된 거야.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거짓말이 그녀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거짓말은 당신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이 대경 건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나서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과 재능은 회장 아내라는 배경 덕분으로 치부될 테니까 나는 당신의 자존심을, 당신의 꿈을 짓밟을 수가 없었어.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 곳곳에 우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커피향, 그가 즐겨 읽던 책, 나란히 놓인 칫솔, 그 모든 다정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분노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의 고통을, 그의 딜레마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건축 잡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마르코 베르티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녀에게 가르쳤다. 건축은 정직해야 한다고. 구조와 재료, 그리고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미술관 사건은,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민준이 당신 아버지의 유산에 손을 대고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내 모든 원칙과 계획은 무너져 내렸지. 미안해. 서연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회사를 향한 분노보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 그녀를 더 아프게 짓눌렀다. 그녀의 안식처가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녀는 이 거친 세상에 정말로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경 건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계적인 투자그룹 카이로스에서 파견된 기술 감사팀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 눈치만 살폈고, 특히 이민준과 그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지훈과 그의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냉철하고 이지적인 눈빛,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대경 건설에 나태하고 안일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압도당했다. 최지훈은 도착하자마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고, 이민준을 포함한 설계팀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서연은 어젯밤 남편과의 충격적인 대화로 인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지훈의 사무실은 임시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한서연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회장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강 회장이라고 부를 뻔한 것을 능숙하게 넘겼다. 하지만 서연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이 남자도 결국은 남편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번 감사의 책임자로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께서 겪으신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엔 당신은 언제나 너무 다정했고 너무 강했어. 나는 그런 당신 옆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는지도 몰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당신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서, 어쩌면 나 역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까봐, 내가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봐. 그의 말은 위로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다. 그가 자신을 회장님의 아내로서 동정하고 특별 대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꺼내놓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안감이자 열등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실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짓말의 벽은 오직 한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서툴고 안타까운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단호했다. 우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저는 대경 건설의 직원으로서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저를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오직 건축가 한서연으로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서연아. 최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역시 강우진 회장이
왜 그토록 이 여자를 존중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라는 배경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 하고 있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서연 씨, 그렇게 하죠. 서연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도, 거짓말쟁이 남편과 상처 입은 아내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편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고독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지훈의 팀과 거리를 두었다. 그들이 먼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그녀는 먼저 이민준의 수정안이 가진 구조적 결함과 위험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서류나 정리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최신 구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다. 우진은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우진은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이민준의 화려하기만 한 디자인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 누각인지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다.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기둥의 균열 가능성, 비효율적인 동선 설계로 인한 비상시 대피 문제, 잘못된 자재 선택으로 인한 장기적인 부식 위험.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기술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을 함께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최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전문가로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업을 둘러싼 차가운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이제 막 진실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강구진에게 그녀의 동향을 보고했다. 이민준의 몰락은 대경건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강구진 회장은 이사회를 해체하고 한서연을 비롯한 유능한 인재들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다. 그는 대경건설의 모든 부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했다. 회사의 모든 시스템은 카이로스 그룹의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저희의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 감사팀보다 더 깊이, 더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우진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라는 배경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했다. 그녀는 이전에 민준이 망쳐놓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탈리아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헌신적인 태도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우진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중책을 맡겼다. 그녀는 신설된 건축 디자인 센터의 총괄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사무실 한 구석의 작은 책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탁 트인 창밖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동료들의 자발적인 존경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와의 냉랭한 관계에 대한 아픔이, 다른 한구석에는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하고 투명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탈리아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대경 건설과 파트너사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름다운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건축물 안에서였다. 그래, 그럼 그대로 둬.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마. 그녀가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줘. 우리는 그녀가 제시한 증거를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이 사회를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강구진 회장의 연설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 뒤로는 그들이 함께 이겨낸 시련과 성공의 과정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며칠 후 서연은 마침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민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그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출사표였다. 존경하는 대경건설, 그리고 파트너사 임직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와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최지훈 실장에게 공식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리고 잠시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전사였다. 남편의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손에 쥐었다. 그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연회장 한쪽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경건설은 한때 길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대경건설의 대외의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과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우진은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최지훈이 이끄는 카이로스 그룹의 기술 감사팀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한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회의실 가장 상석에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강구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카이로스 그룹의 회장이자 대경건설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대경건설의 새로운 심장이자 미래인 한서연 실장입니다. 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준의 설계 수정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냉정하고 가차 없었다. 연 회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서연은 벅찬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다. 우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감사 결과 이민준 팀장께서 최종 승인한 설계안에서 총 16개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중앙홀의 하중 설계는 기본적인 안전 기준치에도 미달하며 이대로 시공될 경우 장기적으로 건물의 붕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불합리함과 개인적인 모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대경 건설의 영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 모든 분석은 한서연 건축가가 제출한 기술 위험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며 저희 감사팀은 그녀의 분석이 100%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서연 실장은 저의 가장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의 삶의 전부이자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최지우는 서연의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서연이 밤새워 분석했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명확한 그래프와 함께 펼쳐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실이었다. 우진의 폭탄 선언에 몇몇 대경 건설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회장님의 아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한서연 씨가 조작한 데이터일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서연은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유능한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먼저 인정해 주었다. 그의 깊은 존중과 사랑에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민준이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건축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테라스에 단둘이 섰다. 시원한 지중해의 밤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아래로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간에 아름다운 불빛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바로 그때 최지훈이 말했다. 고마워요. 이 문제에 대해 저희에게 의견을 주실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마르코 베르틴이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부온조르노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아니, 서연아. 베르티니는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이 회의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진정한 건축과 그것을 모독하는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당신의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었어. 당신의 능력과 용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낸 거야. 나는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그의 시선이 화면 너머에 민준을 쏘아보았다.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미스터 리, 당신의 디자인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이 아니라 그저 비싼 재료들을 쌓아 올린 허영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불합리함과 멸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성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하 직원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건축가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강구진이 있었다. 그는 다시 화면을 조작해 서연의 원본 설계도를 띄웠다. 거짓말의 소용돌이는 끝났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진실이라는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그들의 사랑과 미래를 새롭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아니요,